중국이 3년 만에 자국민 여권 발급을 정상화한다는 발표를 하여 화제가 되었는데요. 코로나로 인해 막혔던 중국 입출국이 풀리면서 전 세계가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2015년 한국을 찾은 중국 관광객은 611만 명으로 다른 나라 관광객 수 총합의 4배에 달했는데요. 이번 중국 정책에 한국 관광업계 시장은 기대감에 가득 차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중국의 입출국 금지 해제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중국은 2019년에 시작된 코로나로 인해 2020, 2021, 2022년까지 중국 당국의 강력한 통제를 받으며 암울한 3년을 보냈었는데요. 가장 심했던 2020년 9월에는 33개의 도시를 봉쇄하면서 힘든 나날들을 보냈습니다. 중국은 2023년 1월 8일부터 해외여행 규제를 해제한다고 발표하였습니다. 하지만 전 세계 모두가 중국의 제로 코로나 정책을 좋은 시선으로만 보고 있지는 않습니다. 중국의 코로나 확산과 관련한 투명한 자료가 공개되지 않고 있으며 변이 바이러스에 대한 국제사회의 우려가 높아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일본에서도 조심스러운 발표를 하였는데요. 일본은 중국 입국자 규제를 강화하여 7일 이내 중국 방문자는 모두 코로나 검사를 받고 양성 판정자는 7일간 대기시설에서 격리를 요구하였습니다. 철저한 검사를 하면서도 일본은 중국 관광시장을 놓치고 싶지 않았는데요. 일본 총리 기시다 후미오는 입국 시 코로나 검사와 공항 통제 같은 조치는 일본 내 바이러스 유입을 막기 위한 것이지 사람들의 세계적인 이동을 막으려는 게 아니라는 발표를 하였습니다. 반면에 우리나라는 중국 관광시장도 중요하지만 국민들의 안전을 선택하였습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중국 관광객의 단기 비자를 중단하고 중국발 입국자는 인천공항을 통해서만 올 수 있으며 중국발 항공편도 62편으로 줄였다고 발표하였습니다. 이러한 발표에 많은 국민들이 안심을 하였는데요. 그렇지만 중국 관광시장에 대해 아쉬운 말들도 많았습니다. 그렇다면 중국인 관광객이 얼마나 영향력이 컸길래 아쉬운 말들이 많았는지 알아보았습니다. 우리나라도 사드 배치 이전까지 중국 관광사업이 굉장히 활발했었는데요. 2015년에는 한국에만 600만 명 이상의 관광객이 왔었습니다. 국경절 기간에 한국을 방문하는 중국 관광객 수가 약 21만 명에 달할 것으로 예상하고 주요 관광명소에 대대적인 환영 메시지를 준비하기도 하였는데요. 한국관광공사에서는 인천국제공항에서 한복을 입고 다양한 이벤트를 진행하기도 하였습니다. 또한 중국은 한국 방문 시 1인당 지출 비용이 220만원가량으로 외국인 관광국가 중 가장 높았습니다. 조금 더 자세히 알아보자면 2015년 기준 관광 수입이 약 27조 6천억 원, 부가가치 유발 효과는 약 12조 5천억 원, 취업 유발 효과는 약 19만 4천 명으로 굉장히 큰 시장이 생겼었는데요. 중국에서의 한국의 이미지는 문을 활짝 열어준 나라, 가까워서 다녀오기 좋은 나라라는 우호적인 인식이 높아서 명품 매장뿐만 아니라 동대문 상가와 아울렛, 로드샵 화장품 가게에도 중국인 관광객이 붐볐습니다. 한류 열풍 또한 힘을 입어 K-팝, 영화, 게임 등 한류 체험만을 위한 여행 패키지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2016년 7월 사드 배치가 확정된 후로 중국 정부와의 갈등으로 많은 한중 관광시장이 없어졌는데요. 중국을 안 좋은 시선으로만 보고 있던 국민들에게는 좋은 소식이었지만 중국 관광객들이 많이 오던 홍대, 명동, 동대문 등은 절망적인 소식이었습니다. 또한 코로나로 인해 2019년에는 중국인 관광객이 50만 명에서 2022년에는 1.8만 명으로 대폭 감소되었다는 수치가 발표되었습니다. 다시 현재로 돌아와 2022년 12월 18일 중국의 한한령 해제와 해외여행 규제 해제가 발표되었는데요. 많은 사람들의 의견이 대립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해제 반대 주장은 중국의 코로나 감염자 입국 걱정입니다. 최근 중국은 계속해서 감염자가 늘어나며 신종 변이 바이러스가 생겼다는 보도가 있었는데요. 이러한 바이러스가 한국에 유입되면 많은 사상자가 발생될 거라는 우려가 있습니다. 반면에 2015년 중국에게 먼저 손을 내밀어 많은 수익을 냈던 것처럼 이번 중국 해외여행 입출국 금지 해제가 중국 관광시장을 다시 활성화시킬 좋은 기회일 것이라는 찬성 측 의견도 있는데요. 찬반 논란에서 어느 한쪽 편을 드는 것보다 국민들의 안전과 중국의 거대 시장을 한 번에 잡을 수 있는 좋은 방안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중국과 한국은 경제협력국으로, 다시 말해 돈으로 엮여있는 나라입니다. 억지로 중국의 문화를 사랑하고 이해해주자는 말이 아닙니다. 앞으로 대한민국의 국익을 높이려면 과연 중국을 배척하는 것이 맞는 판단인지 객관적인 자료를 가지고 미래를 앞서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러한 찬반 논란으로 중국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코로나 조심하시길 기원하며 오늘의 주제 중국의 입출국 금지 해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리포터 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